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을 때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목 경제관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야당이 일정 부분 원하는 헌법재판관을 두명을 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3명이면 3명이지 왜 2명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한 명을 여야에 던져놓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당과 야당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같이 가는 그런 플랜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지지율을 좀 호감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의 일부일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추미애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호감도가 쫙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몇 개월 전에 이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한동훈이라는 놈이 싸움을 막 걸었죠. 도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나 뭐 이명박 대통령 그 광우병 사태, 노무현 탄핵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의 이유는 뭐 물어보나 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학습 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탄핵이 되게 돼버리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더 단단하게 공고하게 똘똘 뭉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상모가 하면서 아우처럼 이렇게 대했던 사람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정통 경제관료에 불과한데 더군다나 안종범과 이 탄핵 세력의 안종범은 권선동, 한동훈하고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러면 안종범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 다 한 팀인 거예요.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지율 상승 효과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미애와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을 물어뜯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동정표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3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상목이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고 한동훈처럼 최상목이 가해자고 피해자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리는 그래서 동정 여론이 최소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 또 똘똘 뭉치고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은 100% 내각제 전국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야는 싸우는 척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상목이라는 경제관료 한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성향이나 스타일을 보면 온건한 스타일인데 그냥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경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권선동이나 권영세, 안종범 다 원팀으로 봤을 때 특히 권선동, 권영세, 우원식, 이재명 곧 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위한 원팀으로 봤을 때 최상목은 그야말로 그냥 바지예요. 바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일단은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물론 본질적인 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플랜이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라든지 검찰 공수처 수사,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고 불리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결하고 사물 해결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일도 안 되는데 3사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은 정권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지켜주면서 시간을 좀 끌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빠르면 1, 2월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일단 100만 원 이상을 두들겨 맞게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에 맡기면 돼요. 끈 떨어진 이재명은 알아서 중형으로 이화영도 지금 보면은 7년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판시를 보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10년 이상 때려박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이야.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정권을 지켜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의 요만큼의 불씨가 살아있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꺼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런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각제 개헌으로 이제 분명히 들어선단 말입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내각제라고 말은 안 하지만 4년 중임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앞에 주어가 뭡니까? 대통령제의 해단을 끊어야 된다. 대통령제를 없애고 개헌을 한다? 4년 중임을 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개헌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개헌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지들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지들끼리 꽁딱꽁딱해서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투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정선거로 또 이렇게 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을 하고 우리가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수일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 결과를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각제 우두머리고 좌쪽의 우두머리는 현재 문재인, 그리고 그 밑에 박지원, 김무성, 정청래, 김어준, 이쪽에서는 보수라고 스며들어 있는 한동훈이나 이준석 중간에 걸쳐 있는 그리고 부산시장 박형준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박형준이 부산시장 된 다음부터 김경수랑 세미나를 열고 강연을 듣고 4.19 총선 때 2020년 부정선거로 폭망할 때 유시민이라는 작자하고 KBS에서 선관위원이었는데 지가 거기서 해설을 하고 자빠졌어요.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보수가 아니다. 내각제 연구만 15년 이상 20년 했던 놈입니다. 예. 좌파고. 그래서 이런 스파이들의 행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그 지지율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프를 좀 보시면 국민의힘이 지금 소폭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떨어졌습니다. 이 추이를 봐야 돼요.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이를 봐야 된다고. 정당 지지율 추이가 민주당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뭐 7.4%가 떨어졌죠.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당은 오르고 있어요.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폭주를 부추긴 거지. 박지원부터 홍익표, 김민석 최고, 박주민 이런 애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죽자, 우리 동료애, 우리 동지, 그리고 끌고 가놓고 이재명만 남겨놓고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고했잖아. 어차피 이재명을 죽이고 내각제를 가야 되는 거니까.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비례하다. 이재명도 지금 한 뭐 30%나 나오나요? 절반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제 20%까지 떨어지면 이놈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 60%가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놈은 아무것도 안 했죠. 왜? 주변의 간신들 때문에, 내각제 세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시간도 너무 없고 한두 달 오면 이제 항소심이 결정이 나면은 배지가 떨어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 싹 탈출하기 때문에 홀랑 옷이 벗겨진 끈이 떨어진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마음 놓고 이제 수사를 해서 중형을 또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을 임명했잖아요.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3명이었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주당 놈, 특히 지금 추미애, 정청래 등등등 다 민주당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놈들이 이놈입니다. 민변도 어저께 그랬죠. 위헌이다. 근데 위헌을 니네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위헌을 저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되면 지들이 죽을까봐 이정민을 갖다가 임기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아직까지 3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6개월 180일 아닙니까?
근데 뭐가 급하다고 이정미 재판관을 앞세워가지고 강의론은 앞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품을 흘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정미가 3, 4일 임기 놔두고 부랴부랴 나와서 뇌물도 아니고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인용도 아니고 그냥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날렸단 말이야. 그때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으라고 했던 거 그건 합헌이고 지금은 재판관을 임명해라. 지들 입맛대로. 8년 전 사례를 줘 니들이 임명하지 말라 그랬잖아. 난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너네들이 원했던 대로 헌법대로 그때 헌법이 그렇게 판단해갖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헌법대로 민주당 니놈들의 논리대로 니놈들의 주장대로 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안 하겠다. 그때 날려버렸어. 근데 이번에는 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고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고 탄핵을 막 시키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우원식이가 보세요. 어쨌든 2명을 임명했다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각제 원팀이라는 게 보시면 임명하라고 했잖아.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권한쟁의까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니네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날뛰죠? 날뛰는 척 하는 거지. 그리고 권선동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누가 좋은 거야?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거야?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똑같이 비판을 해. 한쪽에서 비판을 하면 한쪽에서는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권선동이든 우원식이든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이 원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원식 그리고 권영세, 이재명, 국정 전반 다룰 국회 정부협의체 구성 합의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은 빠지게 되죠. 한두 달 있다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빠지게 되고 요 당을 문재인 세력들이 집어삼킬 겁니다. 이재명을 날리는 거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이재명은 날아가고 앞으로 문재인 내각제 세력이 당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자, 추경하자고. 이재명도 추경하자. 우원식도 역시 추경해서 빚내가지고 경기 활력을 불어넣겠다. 아니 돈을 얼마를 풀어야지 경기가 활력을 찾습니까? 이거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하고 똑같잖아요.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재인이 하도 추경을 빚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또 국고를 다 탕진시켰기 때문에 북에 다 퍼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이제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뭐 어디서 훔쳐와? 그럼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채 발행해서 나라 망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